이번에는 스케치 한번 들어가 볼게요. 데이텀이 있어야지 스케치를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항상 스케치를 할 때는 데이텀이 있는지 확인해 주셔야 돼요. 물론 스케치 안에 들어가서 데이텀을 만들면서 하실 수도 있기는 해요. 여기 보시면 맨 처음에 크리에이트 스케치라고 되어 있는데 온플레인 밑에 보시면 메소드에 인퍼드 뉴 플랜 이런 식으로 있어서 데이텀 만들 수 있기도 하는데 그렇게 하지 않을게요. 왜냐면 데이텀을 만들면서 하면 또 헷갈릴 수 있기 때문에 항상 먼저 만들어 놓고 하는 걸로 할게요. 자, 스케치를 할 때 보시면 기본적으로 제가 데이터 코디네이트 시스템이 있는지 확인하고 하라고 했고 내가 원하는 위치에 데이텀이 있는지 확인을 먼저 해야 돼요. 자, 이 상태에서 모델 뷰라고 보시게 되면 뷰가 있는데 난 탑 뷰에다가 스케치 할 거야. 그러면 탑 뷰 더블 클릭 눌러 놓으시고 보이는 데이텀을 잡으시면 돼요. 이게 가장 쉽게 할 수 있는 방법이에요. 자, 프론트 눌러주시게 되면 프론트가 나와요. 그러면 여기에 있는 데이텀 잡으시면 돼요. 지금은 탑뷰로 한번 해볼게요. 자, 탑뷰 더블 클릭해서 해보고요. 자, 스케치는 두 가지 방식이 있는데 메뉴에 보시게 되면 인서트 스케치가 있고 스케치 인 타스크가 있어요. 자, 여기에서 있는 스케치는 다이렉트 스케치라고 해서 3D 명령과 스케치 명령을 혼용해서 사용을 해서 자꾸 왔다 갔다 하는 게 잘 안 보이거든요. 그래서 초기에 사용하는 사람들은 굉장히 헷갈릴 수가 있어요. 그래서 제가 이 다이렉트 스케치는 기본 세팅에서 배제하고 이 스케치 타스크로만 쓰라고 말씀을 드려요. 요거를 하키로 S로 해서 스케치 하게끔 이렇게 만들어 놨고요. 자, 스케치 버튼 눌러줄게요. 바깥에 나와 있는 아이콘 사용하셔도 돼요. 자, 스케치에는 두 가지 방법이 있는데 온플레인과 온패스 두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그런데 온패스는 지금 안 알려드리고요. 온플레인부터 할 거예요. 자, 평면에 스케치를 하는 방식이라는 거죠. 네, 평면에 스케치를 하는 방식이고요. 자, 플랜 메소드는 항상 인퍼드로 놓으실게요. 항상. 자, 그리고 레퍼런스에 호리젠탈이라고 되어 있는 건 X축을 잡아준다는 얘기예요. X축을 잡든 Y축을 잡든 둘 중에 하나를 잡을 수가 있어요. 그래서 항상 스케치 평면 X가 오른쪽, 자, Z가 날 보고 있게. 자, 화면에서 날 찌르고 있죠, 그죠? 네, X가 오른쪽, Z가 날 보고 있게. 손으로 하면 왼손 법칙이에요. 자, 왼손에 약지하고 검지하고 엄지를 이렇게 놓으시고 보시면, 자, 여기 중지가 X축. 자, 얘가 약지인가, 검지, 그죠? 중지가 X축, 그죠? 그 다음에 검지가 Y축, 엄지가 Z축을 해서 엄지를 날 찔러서 보게끔 만들어 놓으시면 이 상태로 딱 돌려서 보시면 돼요. 이거 X, Y, Z를 다 이런 식으로 프론트 탑 하면 헷갈리지 않아요. 그리고 항상 회전 방향은 반시계 방향이라고 보시면 돼요. 자, 이 상태에서 자, X가 오른쪽, Y가 위쪽, Z가 날 보게끔 되어 있으면 자, 여기는 원점이에요. 내가 지금 현재 원점은 제로에 되어 있기 때문에 만지지 않아도 되는데 예를 들어서 지금 현재처럼이 아니고 다른 위치에 하게 되면 원점도 찍어주시면 그 위치에 제로점이 잡힙니다. 이 상태에서 OK 그냥 눌러주시면 돼요. 자, 얘가 지금 스케치 평면으로 돌아가면서 뷰가 설정이 됐어요. 자, 회전을 좀 해볼게요. 자, 그러면 얘는 Z는 없죠? 네. XY만 있어요. 그죠? 이 왜요? 스케치라서 네, 스케치북에 그림 그리는 것처럼 평면에만 그리실 수 있어서 그래요. 자, 이렇게 막 회전하고 내가 다시 스케치 뷰를 잡아요. F4번 누르면 뒤집어질 수도 있죠. 이렇게. 네. 나는 여기에 보시면 오리엔트 투 스케치 Shift F8번인데 단축키 누르기 힘들겠죠. 그죠? 이렇게 눌러주시거나 아니면 마우스 우측 버튼에 제가 넣어놨어요. 오른쪽에. 네, 이렇게 가셔도 돼요. 네, 원하는 거 사용해서 자, 왼쪽으로 가면 스냅 뷰고요. 오른쪽으로 가면 스케치 뷰예요. 네, 이렇게 사용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쓰시고 왼쪽에 보시면 깃발 모양이 있어요. 깃발 모양 옆에 보시면 스케치 언더바 000 스케치에 네임을 줄 수 있는 데가 있는데 여기다가 탑 써볼게요. 엔터 쳐볼게요. 자, 그리고 파트 내비게이터를 확인해 보시면 스케치 1이라고 되어 있는 옆에 탑이라고 이름이 바뀐 거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 스케치에다가 네임을 부여해서 스케치를 단순화하면서 여러 개를 같이 활용하실 수가 있는 거예요. 그리고 탑 옆에 보시면 깃발 모양 있어요. 얘를 눌러보실게요. 이게 뭐예요? 피니시. 네. 스케치에서 빠져나가는 겁니다. 자, 이 상태에서 우리가 스케치를 다시 하시려면 어떻게 할까요? 다시 더블 클릭. 그쵸. 더블 클릭하셔야 돼요. 자, 다시 스케치를 누르면 그렇죠. 새로운 스케치가 또 생긴 거예요. 네, 이렇게. 그러면 탑이랑 스케치 000이 또 생긴 거죠. 네, 이렇게 되니까 여러분들은 반드시 내가 자, 스케치 자, 탑을 내가 수정하고 싶다. 그러면 얘를 더블 클릭해서 들어가는 걸로 확인해 주시면 돼요. 자, 스케치 한 10개 만드시고 스케치 수정이 안 된다고 계속 그러세요. 그죠? 왜냐면 자기 스케치 들어갔으니까 스케치 모드에 들어가는 게 아니고 저건 스케치 생성이다 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스케치 모드에 들어가시는 거는 해당 스케치를 더블 클릭해서 내가 원하는 스케치를 수정해 주실 수 있다 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그리고 스케치에 리어태치라는 기능이 있어요. 얘는 뭐냐면 내가 프론트에다 그렸어야 되는데 탑에다 잘못 그렸어요. 이럴 때 쓰는 기능이에요. 그래서 스케치 뷰를 어태치를 다시 해주는 기능이라고 보시면 되는데 그래서 리어태치를 누르시면 자, 얘가 평면을 다시 잡아달라고 나오거든요. 자, 이럴 때는 어떡해요? 얘도 마찬가지 인퍼드로 놔요. 항상 인퍼드로 놓고요. 자, 뷰를요. 자, 이렇게 프론트 뷰로 바꿔요. 자, F4번에서 바꿔서 놔요. 자, 그럼 프론트에 있는 Z, X에 있는 데이터는 보이죠? 얘를 잡아요. 이렇게. 자, 그러면 선택이 됐어요. 이때도 마찬가지예요. X가 오른쪽, Z가 날 쳐다보고 있는지 확인하시고 자, OK를 눌러주시게 되면 자, 아까 탑에 있던 게 프론트로 바뀐 거 확인하실 수가 있어요. 어디로 확인하실 수 있을까요? 얘는 계속 XY로 보여요. 스케치에서는. 그렇기 때문에 얘를 보셔야 돼요. 뷰 트레이드를 보게 되면 아, 얘가 이렇게 된 거 확인하실 수 있어요. 그죠? 다시 탑으로 가볼까요? 자, 리어태치. 다시 어떻게 해요? 인퍼드로 놓으시고 자, 탑에 가셔서 F4번 놓고 눌러요. 했을 때 X 오른쪽 Z가 날 쳐다보고 있게 확인하신 다음에 OK 눌러주시면 돼요. 자, 어렵지 않죠? 네. 이렇게 해서 스케치를 활용하실 수 있고 스케치에서 가장 기본적인 것들은 제가 먼저 설명을 드릴게요. 자, 화면에 보시게 되면 디스플레이 스케치 컨스트레인트라고 되어 있는 것이 활성화가 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 Create Inferred Constraints라고 되어 있는 게 활성화가 되어 있어요. 자, 요 두 개는 무조건 켜놓습니다. 자, 이유는 자, 먼저 디스플레이 스케치 컨스트레인트를 꺼놓고 한번 해볼게요. 자, 이 상태에서 제가 사각형을 하나 그려볼게요. 자, 이러면 얘가 스케치에 구속이 들어가 있는지 안 들어가 있는지 확인이 안 돼요. 그죠? 왜요? 껐으니까. 얘를 눌러주시게 되면 얘가 구속이 들어가 있는 게 확인이 되시죠. 아, 직교 구속이랑 포인트들이 만나는 거, 뭐, 호리젠탈 구속 이런 것들이 들어갔구나 라는 게 보이고요. 자, 그럼 이번에는 다시. 자, 디스플레이는 켜놨어요. 그러니까 구속은 보여야 될 거예요. 그죠? 그런데 Inferred Constraint, Create Inferred Constraint 꺼볼게요. 다시 사각형을 그려볼게요. 이렇게. 자, 얘를 켜볼게요. 다시 사각형을 그려볼게요. 똑같이 디스플레이 되는 조건이었어요. 자, 위에는 어때요? 뭐가 없죠? 밑에는 뭐가 많은데. 자, 움직여 보겠습니다. 얘를 움직이면 얘는 사각형이기 때문에 사각형의 형태를 유지하면서 움직이죠. 얘는 움직여 볼게요. 아, 네. 떨어졌어요. 못 써먹죠. 네, 그래서 어떻게 해요? 자, 얘를 항상 켜놓고 쓴다 라는 거예요. 자, 그리고 지금 이제 또 하나 사각형을 그냥 그려볼 거예요. 그리면 당연히 치수가 안 나왔죠. 자, 그런데 여기 보시면 Create Auto Dimensioning이라는 걸 켜볼게요. 어떻게 됐어요? 막 보라색으로 막 치수가 막 나왔어요. 얘는 실제 치수는 아니에요. 이렇게 해놓고서는 나 다 했네. 못 써요, 얘를. 왜? 마우스로 움직이면 치수도 바뀌면서 그냥 가는걸요? 쓸모가 없습니다. 자, 스케치는
뭐냐면 대략 그려서 치수랑 구속으로 완전 구속을 만들어주는 게 중요해요. 내가 원하는 형상으로. 그렇기 때문에 이 크리에이트 오토 디멘저닝을 쓰면 좋지만 컨티뉴어스 이걸 쓰고 다시 더블 클릭해서 치수를 완성해주고 이렇게 작업을 거쳐야 되기 때문에 조금 복잡해요. 그래서 오히려 치수가 너무 많이 나오면 제어하기도 힘들기 때문에 저희는 쓰지 않습니다. 지우실 때는 이렇게 일일이 선택을 하시거나 아니면 제가 말씀드렸듯이 필터에서 스케치 디멘전을 선택을 하시고요. 디멘전 이렇게 되어 있는 거 선택하시고 드래그해서 지우시면 어때요? 디멘전은 다 선택해서 지우실 수가 있겠죠. 자, 예를 들어서 이 컨스트레인들을 보면 얘가 지금 직각 사각형으로 되어 있는데 얘를 사다리꼴로 만들고 싶어요. 혹은 이렇게 이렇게 파라렐한 등변 사각형인가요? 뭐 이런 걸로 만들고 싶어요. 이럴 때는 이 직각이 없어야 되잖아요. 그죠? 그래서 이 직각 구속을 이렇게 선택을 하면 선택이 돼요. 당연히 디스플레이가 돼야 선택이 되겠죠? 네. 그리고 X를 딱 눌러요. 그럼 어떻게 될까요? 지워지죠. 그리고 나서 마우스를 가지고 컨트롤을 해보시면 얘가 이렇게 움직이는 거 보실 수 있어요. 이렇게 해서 움직이면 컨스트레인이 삭제가 돼요. 그러니까 어떤 걸 지우고 싶을 땐 그냥 선택해서 딜리트 누르면 삭제가 돼요. 그죠? 네, 딜리트 누르면 삭제가 돼요. 뭔가 선택이 잘 안 된다. 그러실 때는 뭐 아까처럼 이렇게 사각형인데 코너에 있는 구속이 있는데 얘들이 선택이 잘 안 돼요. 왜냐하면 여기에 사각형도 있고 포인트 구속도 있거든요. 그러면 선택하는 창을 갖다 놓고요. 기다리면 이렇게 점점점 이렇게 작게 나오죠? 눌러요. 이러면 이제 뭐가 나오냐면 퀵 피크 창이 나와요. 내가 눈으로 보면서 빠른 선택인데 빨리 선택은 안 되죠. 그죠? 정확하게 선택할 수 있는 창이 나와서 자, 퍼펜디큘러 컨스트레인을 지울 거냐, 컨시던트 구속을 지울 거냐, 라인을 지울 거냐, 디멘전을 지울 거냐, 뭐 이거 스케치 탑을 선택할 거냐, 뭐 이런 식으로 나오죠. 그럼 내가 원하는 구속을 선택을 하거나 아니면 라인을 선택해서 지우거나 추가 구속을 주거나 뭐 이렇게 추가적으로 할 수 있는 것들을 하면 되고요. 자, 선택 취소할 때 ESC 2번 눌러주시면 선택이 취소가 된답니다. 자, 그리고 구속의 종류에 대해서 알아보기 위해서 저희가 간단하게 사각형 하나랑 원 하나를 그려볼게요. 자, 사각형이랑 원은 뭐 가르쳐 드릴 것도 없는 게 여기 렉탱글 눌러서 포인트 2개인데요. 그냥 직사각형을 그리려면 맨 왼쪽 거 쓰시면 되고요. 자, 각도가 있는 직사각형이나 이렇게 등분 사각형을 그리실 거면 이 뒤에 거 2개 선택하실 수 있어요. 자, 첫 번째 있는 직사각형 선택해서 자, 포인트 누르고 드래그 하시면 안 돼요. 포인트를 정확하게 눌러주시면 되고요. 자, 그 다음에 여기에서 서클 2개 그려볼게요. 2개. 서클은 2가지 방식이 있는데 서클 위에다가 3개의 포인트를 그려서 그리는 방식이 있고요. 이렇게 3개의 포인트로 그리는 방식이 있고 근데 서클은 대부분 센터 포인트에서 레디어스로 많이 그려주기 때문에 그렇게 그려주시면 돼요. 자, 라인도 하나 그려볼까요? 자, 라인이라고 되어 있는데 밑에 보시면 자, 라인은 포인트 2개를 찍거나 포인트랑 방향으로 찍어주시면 돼요. 그죠? 라인은 포인트를 하나 찍고 드래그를 하시면 일자 라인이 그려지고요. 약간 비스듬한 선을 그리고 싶을 때는 비스듬하게 그려주시면 돼요. 네. 라인을 대충 그려볼게요. 이 상태에서 컨스트레인 종류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컨스트레인 종류는 굉장히 여러 가지가 있는데 자, 지오메트릭 컨스트레인트라고 하는 거는 구속을 직접 줄 수가 있어요. 근데 제가 이걸 사용하지는 않을 거지만 그래도 종류를 설명하기 위해서 한번 눌러볼게요. 자, 첫 번째 보시게 되면 지오메트릭 컨스트레인을 보시게 되면 컨시던트라고 있어요. 이 컨시던트 같은 경우에는 포인트 2개를 맞춰주는 거거든요. 그러면 자, 밑에 보시면 오토매틱 셀렉션이 있어요. 이거는 내가 찍어주면 바로 다음 걸로 넘어간다는 거예요.
예, 요걸 끄면 찍고 엔터를 쳐야 넘어가요. 마우스 가운데 버튼을. 자, 그러면 첫 번째 있는 이 셀렉션 오브젝트를 눌러보는데 여기서 포인트밖에 안 잡히겠죠? 포인트 두 개에 대한 거니까 포인트 그리고 자동 넘어갔어요. 하나 찍으니까 그죠? 자, 다시 포인트 눌러요. 두 개 포인트가 어떻게 됐어요? 서로 붙어버렸죠. 그죠? 예. 자, 그러면 자, 두 번째 거 자, 포인트 온 커브예요. 얘는 자, 포인트랑 포인트 두 개가 만나면 이렇게 그냥 진한색, 까만색 네모나 원이라고 생각을 하는 그런 선이 만들어지는데요. 자, 포인트 온 커브라는 걸 볼게요. 얘는 점이 데이텀 플레인이나 데이텀 엑시스 위에 올라가는 것도 되고요. 점이 선 위에 올라가는 것도 돼요. 그래서 예를 들어 자, 여기 미드 포인트가 자, 여기 Y축 선상에 올라가게. 그럼 어떻게 해요? 같은 그냥 선상에 있겠죠. 그죠? 자, 이렇게도 활용이 돼요. 또 하나는, 자, 이 센터 포인트가, 자, X축 선상에 있게. 네, 이렇게 해도 돼요. 되셨죠? 자, 그 다음에 탄젠트 갈게요. 자, 탄젠트는 라인이랑 아크, 서클이 탄젠트하게 각도 0.5도 이내에 부드러운 선으로 연결이 되게끔 되는 거고요. 아크 두 개가 하나의 포인트에서 만나게끔도 돼요. 자, 그래서 첫 번째 보시면, 자, 이 서클에서 이 라인이 이렇게. 자, 탄젠트 구속에, 이렇게 두 개가 만나는데, 직교로. 네. 다시 얘랑, 아크 두 개도 되죠? 아크 두 개가 만났는데 안으로 들어가고 밖으로 나가고 이렇게 됐잖아요. 그래서 이 탄젠트에 유일하게 옵션이 있는 게 이 얼티네이트 솔루션이에요. 이 얼티네이트 솔루션 같은 경우에는 눌러주시게 되면 얘가 바깥으로도 나오고 자, 안쪽으로 다시 들어가게도 되고 두 개 그냥 눌러주시면 돼요. 자, 얘도 마찬가지겠죠? 자, 이렇게 반대편으로도 가고 자, 이렇게 반대편으로도 갈 수 있겠죠. 얼티네이트 솔루션이라고 해서 탄젠트를 반대로 리버스 시키는 기능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다시 컨스트레인트로 돌아갈게요. 자, 탄젠트를 했으면 그 옆에 있는 파라렐 한번 해볼게요. 자, 파라렐이 뭐죠? 그쵸, 평행이죠. 자, 평행하게 자, 이 선이랑 평행하게 하고 싶어요. 그게 되면 어떻게 됐어요, 얘가? 왜 비스듬한 거를 맞춰서 안 가고 이렇게 갔을까? 얘는 바뀔 수가 없어요, 선이. 왜요? 직교 구속이 있기 때문에. 바뀔 수 있는 선이 바뀝니다, 무조건. 네. 자, 직교예요. 자, 요 선 두 개를 직교로 만들어 보겠습니다. 자, 요 선이랑 직교로 만들어요. 직교가 되면서 바뀔 수 있는 애가 바뀐 거죠. 왜요? 얘는 못 바뀌죠? 네. 왜 못 바뀌죠? 파라렐 먼저 넣어놨어요. 그죠? 그러니까 바뀔 수 있는 얘가 바뀐 거예요. 됐습니다. 또 한번 해볼게요. 자, 라인을 두 개를 그리는데 약간 비스듬한 라인을 한번 두 개를 다시 그려볼게요. 자, 이번에는 구속의 종류에서 보시면 호리젠탈과 버티칼이 있어요. 굉장히 그냥 쉬워요. 얘 누르면 그냥 호리젠탈 되고요. 자, 버티칼, 얘 누르면요, 그냥 버티칼 돼요. 자, 여기 보시면 호리젠탈 얼라인과 버티칼 얼라인이 있는데 자, 호리젠탈 얼라인 먼저 해볼게요. 자, 여기 있는 원점이랑 자, 여기 있는 센터 포인트랑 일직선상에 있어라. 이런 거. 다시 버티칼. 자, 여기 포인트랑 센터 포인트랑 여기 원의 센터 포인트랑 일직선상에 있어라. 오케이. 자, 하시면서 구속에 들어가는 아이콘들을 잘 확인을 하셔야 돼요. 아, 얼라인에는 어떤 게 들어가고 탄젠트에는 어떤 게 들어가고 자, 포인트 온 커브에는 어떤 게 들어가고 자, 여기 보시게 되면 자, 포인트가 두 개 만났을 때는 그냥 까만색 동그라미 나오죠. 자, 포인트 온 커브는 어때요?
안에가 비어있는 동그라미가 나와요. 그래서 가끔 어떤 경우가 생기냐면 라인을 내가 분명히 그렸어요. 라인을 분명히 그렸는데 나는 분명히 만나게 그린 것 같아. 이렇게. 그때 만난 것 같은데 안 만난 거예요. 왜요? 겉에 하얀색 동그라미가 있잖아. 그죠? 이거는 안 만난 거야. 이렇게 되면 다른 명령어를 할 때 여기가 떨어져 있거나 아니면 미세하게 겹쳐져 있기 때문에 모델링에 활용하기가 힘들어요. 그래서 이런 것들 좀 잘 유심히 보셔야 돼요. 그래서 이렇게 보고 나서 내가 여기 잘못되어 있는 것들은 캐치할 수 있어야 돼요. 아셨죠? 네, 그래서 제가 잘 보시라고 말씀을 드린 거예요. 그 다음 보겠습니다. 지오메트리 컨스트레인에 보시게 되면 미드 포인트가 있어요. 미드 포인트. 자, 얘는 포인트 온 커브라서 이 축에 맞춰줬지만 내가 이 포인트, 여기에 있는 미드 포인트가 이 축의 중심이라고 해볼까요? 왜 안 들어가지? 여기에 맞춰져 있어요. 여기, 자, 보시면 이 컨스트레인을 지울 때는 이렇게 해서 딜리트 버튼 이렇게 눌러주시면 돼요. 그 다음에 여기 컨스트레인 선택해서 딜리트 버튼 이렇게. 자, 여기 미드 포인트 보시면 여기에 있는 센터 포인트가 이 라인의 중심으로 들어갑니다. 이렇게. 자, 여기 있는 센터 포인트가 이 라인의 중심으로 들어갑니다. 미드 포인트를 축에 나란하게 할 수도 있지만 센터 포인트를 라인의 중심으로 가게도 할 수가 있어요. 그러면 이제 얘가 중심점이 되는 거죠. 얘는 뭐 안 좋은 점이 뭐가 있냐면요. 이렇게 했다가 얘를 필렛을 넣었어요. 필렛 같은 걸 한번 넣어볼게요, 제가. 그냥. 어때요, 구속이? 없어졌잖아. 네, 없어져요. 그러니까 라인에다가 넣을 때는 이 라인이 잘리거나 그러면 구속 자체가 없어져요. 주의하셔야 되겠죠, 그죠? 네. 그러면 다시 넣어줘야 되니까 여러분들이 하실 때는 반드시 내가 정확하게 중심을 맞추는 거다. 그러면 이 미드 포인트보다는 나중에 이제 배울 시메트릭이라든지 아니면 치수로 넣어주시는 게 좋다라는 거죠. 되셨죠? 자, 다시 보겠습니다. 지오메트리 컨스트레인. 일치 구속이에요. 코리니어. 자, 코리니어 같은 경우에는 먼저 라인 하나를 찍어요. 라인 하나를 찍고 그 라인이 이 X축과 일치해요. 이렇게. 자, 그럼 이건 언제 많이 쓰냐면요. 예를 들면 제가 사각형을 하나 그렸는데 사각형을 하나 그렸어요. 여기다가 이렇게 하나 그렸는데 자, 얘가 X축에 이렇게 올라가 있어요. 이럴 때 쓰는 거예요. 이렇게. 여기서부터 치수기입 할 거예요. 그러면. 그죠? 밑에는 제로라는 거죠. 네, 이렇게. 해볼까요? 전체 다 지우시고 사각형 하나 그리겠습니다. 자, 여기도 하나 그려요. 이렇게. 가운데도 하나 그리고 옆에도 하나 그려볼게요. 나중에 쓰실 거라서. 자, 이러면 먼저 얘가 그죠? 바깥에 있는 사각형의 밑둥이 X축과 일치하게끔. 자, 제가 여태까지는 어떻게 했어요? 컨스트레인을 선택을 해서 했죠. 그죠? 그런데 컨스트레인 선택하지 않고 원래는 직관적으로 써요. 제가 아까 그건 종류를 설명을 드리려고 했던 거고. 얘를 누르고요. 그 다음에 X축을 눌러요. 그럼 두 선 사이에 할 수 있는 것들이 나오거든요. 자, 파라렐이고 직교고 여기 코리니어가 있어요. 이렇게 눌러요. 그러면 명령을 실행하지 않고도 맞출 수가 있는 거죠. 그죠? 자, 그러면 얘는 하나 맞춰놨으니까 이 포인트랑 자, 이 포인트를 잡아서 호리젠탈 얼라인을 하면 또 일치가 되겠죠. 그죠? 자, 이런 식으로 사용이 가능하십니다. 자, 서클 두 개를 다시 그리겠습니다. 자, 서클 두 개를 다시 그려볼게요. 자, 이번에는 지오메트리 컨스트레인 다시 눌러볼게요. 여기 보시면 동심원이 있어요. 컨센트릭이라고 하는 동심원인데 예전에는 이 두 개가 좀 다르게 표시가 됐었는데 요새는 이 컨센트릭과 이 컨시던트하고 동일하게 취급을 해요. 센터 포인트가 겹치는 거기 때문에 자, 포인트를 눌러서 포인트를 눌러서 이렇게
포인트를 맞춰주셔도 되고요. 그럼 이게 이제 컨스턴트가 되는 거죠. 자, 두 번째 방법은 그냥 포인트를 누르기가 조금 귀찮다 혹은 포인트 선택이 잘 안 된다라는 이러시는 분들이 가끔 있어요. 그러면 여기를 컨센트릭을 이용하면 얘는 아크를 잡아주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선택이 좀 쉽죠. 포인트 가운데 들어가 딱 집어줘야 되는데 밖에 나가서 이렇게 아크를 잡아서 해줄 수가 있는 거죠. 자, 옆에 거 가볼게요. equal length. 자, equal length 같은 경우에는 자, 얘랑 사각형의 한 변의 길이랑 자, 얘 한 변의 길이랑 같다. 이렇게. 변의 길이가 여기 길이랑 여기 길이랑 같다라는 거예요. 자, 레디어스는 뭐예요? 크기가 그쵸. 반지름이 같다기 때문에 자, 얘를 지금 이 상태에서 반지름이 같다라고 하면 어떻게 돼요? 겹쳐지겠죠. 예, 같은 크기니까. 그래서 제가 밑에다 하나 더 그렸어요. 자, equal radius. equal radius는 얘랑 같다. 이렇게. 근데 얘랑이 아니고 이 안에 거랑 넣을 걸 잘못 넣었어요. 그럼 어떻게 해요? 선택해서 radius 딜리트하고 다시 넣어줘야 돼요. 그죠? 자, 얘랑 자, 이 안에 거랑 같다. equal radius. 이 두 개를 찝었을 때는 동심원을 할 수도 있고 탄젠트를 할 수도 있고 그죠? 이퀄 레디어스도 할 수가 있는데 뭐 이퀄 랭스는 못하는 거지, 그죠? 예, 그런 것들이 있고요. 그래서 내가 원하는 것들이랑 이렇게 이퀄을 맞춰서 하실 수가 있다. 네, constraint이었고요. 그 다음에 constraint 종류가 뭐 여러 가지가 있지만 이 옵셋 같은 경우에도 constraint이 걸리고요. 옵셋 constraint이 걸려요. 그래서 밑에 보시게 되면 make symmetric이 있어요. 요거는 한번 해볼게요. 자, make symmetric과 mirror curve의 차이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make symmetric 같은 경우에는요. 미리 만들어져 있는 라인 두 개를 이렇게 잡아요. 자, 이때 주의하실 점은 화살표랑 화살표가 정확하게 같은 방향으로 보고 있어야 되고 같은 위치부터 시작해야 돼요. 여기 갔는데 얘가 이렇게가 아니고 예를 들어 반대로 잡았다. 그러면 안 돼요. 네, 반드시 같은 위치에 같은 방향으로 화살표가 있어야 돼요. 네. 그리고 중심 셀렉트 센터 라인을 잡아주시게 되면 양쪽이 동일하게 쳐다보는 스케치가 만들어지는 거죠. 자, 얘를 움직일 때는 그냥 마우스로 이렇게 드래그 하시면 움직여지니까 활용하시면 되고요. 자, 그럼 미러 커브는 어떻게 되냐? 자, 미러 커브는 요 밑에 쪽에 미러 커브 아이콘이 있어요. 이렇게 꼭 스플라인처럼 그려진 거에 이렇게 두 개 뭐 서페이스 있는 것처럼 보이는 미러 커브 아이콘을 눌러보시게 되면 얘는 만들어져 있진 않아요. 내가 얘를 어디를 가운데를 기준으로 대칭으로 만들겠다. make symmetric은 기존에 있는 걸 활용하는 거고 미러 커브는 만들면서 대칭을 만들어주는 거예요. 그래서 make symmetric 같은 경우에는 화살표 두 개로 표시가 되고요. 미러 같은 경우에는 원본과 카피본으로 표시가 돼요. 그래서 원본의 형상을 바꿔주시게 되면 카피본이 따라서 바뀌어요. 자, 옵셋을 확인해 볼 건데요. 어떻게 하실 거냐면 자, 사각형 하나를 그리고요. 한쪽에다 라인을 좀 그려볼 거예요. 일부러 이렇게 하는 거예요. 라인을 이렇게 그려볼 거예요. 컨스트레인에서는 옵셋까지만 하겠습니다. 자, 옵셋 커브 누르셔서 여기에 있는 옵셋 커브를 컨스트레인을 주실 건데 바깥으로 3개만. 다 잡지 않아요. 3개만 할 거예요. 3개만. 여기다가 거리값을 내가 원하는 거리값을 주시고요. 그냥 OK 누르는데 이때 크리에이트 디멘전 체크를 하시게 되면 치수 기입이 자동으로 돼요. 제가 치수 기입 쓰지 말라 그랬었잖아요. 그런데 요거는 제가 쓰라고 말씀을 드려요. 크리에이트 디멘전 체크를 해서
뭐 나중에 내가 그냥 넣어주고 싶다 그러면 안 해도 되고 넣고 싶으면 넣고. 자, Make Symmetric을 눌러주시게 되면 안쪽에도 되겠죠? 동시에. 자, OK 눌러볼게요. 근데 안쪽에는 놔둘 건데 바깥쪽에는 좀 늘려보고 싶어요. 안 늘어날 거란 말이에요. 얘가 일로. 자, 이걸 늘리는 명령이 뭐냐면요. 여기 보시게 되면 퀵 트림 밑에, 옵셋 밑에 보시면 퀵 익스텐드라고 있어요. 자, 옵셋은 유지하면서 내가 이 끝점을, 얘를 이렇게 지우게 되면 옵셋 자체가 없어지거든요. 그쵸? 네. 그래서 얘를 지우면 안 되는데 가끔 얘가 늘어나야 될 때가 있어요. 얘는 그대로 있는데 얘만 이렇게 늘어나서 이렇게 만들 거예요. 그럴 수도 있죠. 그죠? 세 변만 옵셋이고 이 밑에는 옵셋이 아니야. 그럴 수도 있잖아요. 그죠? 그런데 벌써 여기에 옵션이 들어가 버려서 수정이 안 된단 말이에요. 이럴 때 쓰시는 방법이 이 퀵 트림, 퀵 익스텐드를 이용해서 얘를 좀 늘려요. 이렇게. 그러면 여기엔 필요 없는 선이지만 일부러 하나를 만들어 놔야 되겠죠. 그죠? 네. 안쪽도 마찬가지 한번 해볼까요? 퀵 익스텐드로 이렇게. 자, 얘 사각형은 그대로 있고 나머지만 내가 옵셋을 해서 활용을 해보는 거죠. 네. 그래서 얘를 이제 잘라내볼 거예요. 자, 얘를 자를 텐데 퀵 익스텐드 위에 보시면 퀵 트림이 있어요. 필요 없는 구간을 자르시면 이렇게. 자, 자를 때는요. 여기 자르고 여기 자르고 여기 자르는 게 아니고 외곽부터 자르고 안쪽을 잘라주시는 게 제일 좋아요. 자, 얘는 뭐가 들어갔을까요? 일치 구속이 들어가 있어요. 왜요? 자동으로. 같은 선상에서 여기랑 여기를 빼고 잘랐기 때문에 일치 구속이 들어가는데 여기 자르고 저기 자르고 저기 자르잖아요. 그럼 이 일치 구속이 없어져요. 그래서 항상 바깥쪽 자르고 안쪽을 잘라야지 이 일치 구속이 그대로 있다는 거죠. 이해되시겠죠? 네. 네. 여기까지 해가지고 요거는 스케치 컨스트레인에 대한 내용을 한번 해봤습니다.